안녕하세요. 현대차가 4분기 실적을 내놨습니다. 한마디로 말하면 어닝 서프라이즈라고 할 수 있겠죠. 작년 상반기부터 계속 나온 말이지만 차량용 반도체가 부족해서 그나마도 수익성 있고 잘 팔리는 인기 차종 위주로 반도체를 배정하면서 오히려 인기 없는 차종에 대한 생산량이 줄어들고 그에 따른 그 비용이 절감되면서 오히려 전체적으로 현대차의 실적이 개선되는 효과를 가져왔습니다. 여기다가 작년 상반기에 미국 시장에서 그 현대차의 전기차 아이오닉 5가 엄청나게 팔리면서, 물론 그 테슬라에 비교해서는 절대량이 아직 적지만 그래도 북미 시장에서 미국 시장에서 2위까지 쫓아가기도 했었죠. 다만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법에 따라서 작년 8월달 이후로 그 현대차와 기아의 전기차 보조금이 지불되지 않으면서 현대차의 시장 점유율은 급감직하로 줄었습니다.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차가 2022년 실적을 어닝 서프라이즈로 내놨다는 점은 이 미국 시장에서 IRA법에 따라서 전기차 보조금을 받지 못한 게 천추의 한이 되는 거죠. 이번에 확실하게 현대차가 점프업을 할 수 있는 기회였는데 이 기회를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발목을 제대로 잡고 말았습니다. 지금 실적을 보시게 되면 매출액이나 영업이익 모두가 급증한 걸 볼 수 있습니다. 현대차 같이 등치 큰 업체가 지금 그 매출액 외형을 20%나 끌어올린다는 건 대단한 겁니다. 영업이익도 47%나 급증했다는 건 한마디로 장사를 잘했다는 거죠. 기존에 다양한 라인의 그 모델들을 한꺼번에 시장에 내놓으면서 그 안 팔리는 그러니까 안 팔리는 모델들은 재고로 쌓이면서 재고 비용에 대한 그 소비나 이런 것들이 있었지만 지금은 반도체 자체가 그 절대량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그 차량용 반도체의 배정을 인기 차종 위주로 먼저 배정을 해주고 그런 차들을 먼저 생산하다 보니까 오히려 비인기 차종 모델들은 재고에 대한 부담이 훨씬 줄어든 거죠. 이 일종의 경영 합리화가 된 겁니다. 그래서 나름대로 2022년은 의미 있게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하며 정의성 회장 시대의 그 가능성을 보여줬죠. 그리고 그 지금 보시게 되면 이 가이던스도 이렇게 내놨는데요. 2023년도에 지금 432만 대를 목표로 한다고 했는데 작년이 400만 대가 조금 안 됐습니다. 그래서 작년 대비해서 한 10% 정도 증가한 판매 목표량을 제시했고 영업이익도 6.5에서 7.5% 정도 수준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 양호한 성적을 목표로 하고 있는 거죠. 그런데 실제로 이게 달성될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. 지금 이 현대차의 그 주력 시장이 이 중국이나 인도 시장에서 북미와 유럽으로 이전된 걸 알 수 있는데요. 특히 북미 시장에서 전기차에 대한 아이오닉 5에 대한 판매량이 굉장히 빠르게 늘고 있었습니다. 그랬다가 이 아이오닉 5를 올해는 단 한 대도 그 보조금 없이 판다는 게 참 굉장히 큰 부담이고요. 가격 자체가 그 안 맞기 때문에 판매가 거의 안 된다고 보시는 게 맞죠. 그러면서 북미 시장에서 그 현대차의 전기차 모델들이 판매되는 게 작년 상반기에 판매했던 것만큼 줄어들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그 이 실적이 둔화될 수 있는 거죠. 그리고 유럽 시장 같은 경우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유럽 자체가 경기 침체에 빠져들 가능성이 큰 상황입니다. 이미 또 일부는 경기 침체에 빠진 상태이기 때문에 이 유럽 시장에서의 판매율 증가도 어려운 측면이 있고 러시아는 아예 그냥 서방의 경제 제재 때문에 러시아에서 이 현대차가 시장 점유율이 꽤 높은 모델이었는데 브랜드였는데 이 러시아 시장도 날려버리게 생겼죠. 그러다 보니 현대차로서는 올해가 가장 힘든 한 해가 될 겁니다. 인플레이션 감축법 때문에 미국 시장에서 이 렌트카 외에는 판매하기 어려운 시장이기 때문에 그렇죠. 하지만 그 현대차는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서 요번에도 한 3천억 원 정도 되는 3,150억 정도 되는 이
자사주 소각을 결정했습니다. 그 자사주 소각을 할 경우에는 기존 주주들은 주당 가치가 그만큼 증가하는 그런 효과를 기대할 수가 있는 거죠. 이런 일을 계속하고 있는 건 현대차가 경영권 승계가 이루어지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고요. 지배구조가 바뀌고 있는 건데 현대차의 최대 주주는 현대모비스입니다. 그리고 현대모비스의 최대 주주는 정몽구 회장이죠. 지금 정의선 회장은 이 정몽구 회장이 갖고 있는 5.33%에 대한 상속, 그러니까 증여, 살아계실 때니까 증여와 또 현대모비스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해야만 이 현대차 그룹을 안정적으로 경영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이 어떻게든 정의선 회장이 이 현대차 그룹을 지배하기 위해선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을 해야 되는데 이게 쉽지 않은 거죠. 비용이 어마무시하게 들어가기 때문에 이 지배구조 개편이 지금 현대차의 가장 큰 주가 발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자, 지금 현대차의 지금 주가를 보시게 되면 하반기로 갈수록 급전직하로 무너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. 이게 이 8월 달에 발효된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의 영향으로 북미 시장에서 미국 시장에서 전기차 판매율이 급감하면서 그거를 주가에 반영한 모습이죠.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2022년 전체 그 실적으로서는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할 정도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현대차가 경영 합리화를 잘했고 선방했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. 그리고 작년 실적 기준으로 했을 때 약 한 18만 원이 적정 주가로 나오기 때문에 지금은 저평가 구간에 있는 게 맞죠. 하지만 현대차는 올해 진짜 어려운 한 해를 보내게 될 겁니다. 미국 시장에서 전기차를 판매하기 어려운 보조금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중국 시장에서도 이 현대차는 그 중국 사드 보복 이후에 그 중국인들이 기피하는 브랜드가 돼버려가지고 이 쉽게 시장을 접근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죠. 근데 물론 중국은 중국 그 중저가 전기차 브랜드들이 많은 나라입니다. 그리고 그 BYD 같은 경우는 글로벌 시장에도 지금 명함을 내밀고 있어서 조만간 그 BYD의 자동차가 우리나라 시장에 진출할 가능성이 크죠. 이럴 경우에는 내수 시장에서 그 전기차 시장에서 현대차와 중국 그 전기차 업체들이 그 크게 경쟁을 할 가능성이 큽니다. 근데 문제는 가격 측면에서 현대차가 이 중국의 중저가들 전기차들하고 경쟁하기에는 너무 비싸다는 거죠. 자칫하다가는 내수 시장에서 상당 부분 중저가 그 저가 차량들, 그러니까 경차나 이런 걸 타기를 희망하는 소비자들에게 중국 차들에게 그 자리를 그 시장을 빼앗길 가능성이 큽니다. 그럴 경우에 현대차로서는 타격이 굉장히 크죠. 그래도 국내 시장이 17% 정도 시장 점유율로 늘어난 상태인데 그 시장에서 그나마 중저가 자동차들을 중국 차에게 빼앗긴다면 현대차로서는 굉장히 아픈 그 뭐랄까요 약점을 건드리게 되는 거죠. 그래서 현대차로서는 2023년이 가장 어려운 한 해가 될 겁니다. 지금 주가가 상승해도 제한이 갈 수밖에 없고 올해 그 선방 작년 실적만큼 해서 18만 원 언저리 때 주가가 계속 올라간다면 그나마 선방한 걸로 인정받을 수 있겠죠. 하지만 올해 현대차는 진짜 어려울 거라는 거 기억하시면서 이 실적 가이던스를 한번 관심 있게 봐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